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선거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선거 일정 등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짚어봅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도로 위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보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해시가 관리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전동 킥보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일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이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5일까지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선 선거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선거 일정 등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경남에서는 어디에서 선거가 치러지나요? 네, 경남에서는 2월 3일 기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3명의 새 얼굴을 뽑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거제시인데요. 이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사유가 확정됐습니다. 또 창원시 제12선거구 경남도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회원 1동, 회원 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 1동 지역인데 이장우 전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올해 1월 17일 사유가 확정된 곳입니다. 기초의원으로 양산시 의원도 선출합니다. 양산시 마선거구로 동면과 양주동 지역입니다. 김태우 전 시의원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곳이라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네, 단체장을 뽑는 거제는 벌써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거제도심 곳곳에서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도 일찌감치 꾸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이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제시는 경남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으로 경남에서도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2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어 조선업 종사자만 전체 시민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젊고 노동인구가 많은 거제는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새 얼굴이 거제시정을 잘 책임지고 꾸려 나가야 할 텐데 우선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조선업의 부활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청년 인구 유입 등 경남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또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하나세안 국가정원 등 굵직한 사업에도 불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3일부터 이틀간 본선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각 정당에서 그 전까지 공천이나 경선을 벌여 단일화 후보를 내거나 여기서 탈락한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3월 21일에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요. 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본선거일입니다. 네, 김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2일 재보궐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비행기 동체 윗부분이 닿아버린 에어부산 항공기에 조사단이 투입됐습니다. 합동감식 작업은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3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조사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 국가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조사위는 항공기를 제작 설계한 국가가 사고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여객기입니다. 주말 비를 막기 위해서 덮어두었던 방수포는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감식단이 출동해서 지금 현재 꼼꼼하게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화재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선반에 있던 승객들의 짐과 기내 전선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조사단의 역할입니다. 특히 정확한 발화 지점과 순식간에 불과 연기가 퍼진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 화재 직후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비상대피를 위해 매뉴얼대로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조사는 탑승객과 승무원이 항공기 뒤쪽 선반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던 만큼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체 밖 조사와 잔해 분류, 수거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화재 원인이 동체 천정 쪽에 가까웠냐, 그래서 전선이 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길 수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선반 안에 있는 짐에서 이제 발화가 됐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어떤 물품이길래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을까, 그다음에는 승무원이 선반 문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우선 보조 배터리가 화인으로 지목된 만큼 항공기 탑승 시 보조 배터리 관련 매뉴얼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새학기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통영 재석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오는 17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학교 측은 교실에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학급 졸업식과 별도 외부 공간을 섭외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년 졸업식을 두 가지 안으로 정해 지난해 10월부터 학부모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학년 졸업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학교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머리를 맞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졸업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재단은 통영국제음악당의 대관료를 아예 받지 않고 콘서트홀을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통영 재석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생들은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원격 수업과 다른 학교의 버스로 원정 등교해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화재 피해가 난 건물의 복구공사 준공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3일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이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남 대부분 지역이 5일까지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 선으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내다왔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5일까지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6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모금액은 107억 4천여만 원으로 목표액인 106억 7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생계비와 사회복지시설 장비 구입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 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안 돼요, 마약은 절대 안 돼라는 트롯 가수의 외침을 시작으로 마약 범죄가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과 약사회는 캠페인 영상을 내 외부 교육과 SNS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전동 킥보드는 보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용할 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관리 부실로 골칫덩이가 되자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거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에 아무렇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내외동 일대는 더 심각합니다. 횡단보도 인근과 도로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넘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가운데 막 세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희 애같이 몸 불편한 애들이 지나가기에는 많이 불편하죠.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서울과 대전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김해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방치 민원은 4,700여 건으로 2023년 1,400여 건과 비교하면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해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단속 등이 힘들다며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치된 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면 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이동 조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를 한 시민은 한 건당 15분, 하루 최대 1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동 킥보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치기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불편을 겪는 보행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보관과 수거 등 사용자와 업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뿐 아니라 정책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3일 기획조사팀 김형준 과장과 노유화 인턴이 작성한 경남 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자영업은 도소매업이 전체 25%로 가장 많고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영업 1인당 소득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며 부채는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남 자영업자의 저조한 전자상거래 활용도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온라인 쇼핑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해 도내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 관광객의 소비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의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12월에서 2월 겨울철에는 오후 8시, 3월에서 5월과 9월에서 11월 간절기에는 오후 9시, 6월에서 8월 여름철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구는 야경을 즐기려는 주민과 관광객의 요구가 많아 지난해 9월에서 12월 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월 평균 4, 5만 명이던 방문객이 2배로 급증해 최종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7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기존 73m 일자형에서 191m U자형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인근의 해월 전망대는 길이 137m로 초승달 모양의 주탑과 U자 모양의 스카이워크, 직경 15m의 원형 광장의 해월 전망대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